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박춘호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은퇴한 지 벌써 반년. 38년 동안 중학교 기술교사로 살아온 그는 정년을 끝까지 채우고 교단을 내려왔다. 마지막 날 학생들이 준비한 감사패를 받았고 동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긴 세월을 마무리하는 전부였다. 여수 시내 외곽 25평짜리 작은 아파트가 이제 그의 세계였다. 아내는 5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전화 한 통.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바빴고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다. 춘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은 벤치에 모여 수다를 떤다. 그 풍경 속에 그는 없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밀려있던 책을 읽었고 오동도로 산책도 나갔다. 그러나 책장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점심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 한 공기를 비우고 대충 설거지를 한 뒤 TV 앞에 다시 앉았다. 오후 드라마가 흘러가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 오후 2시 그는 작은 공구함을 꺼냈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교사 시절 함께했던 도구들이었다. 톱, 망치, 드라이버, 사포. 그때는 이 도구들로 아이들과 책꽂이도, 연필꽂이도, 작은 의자도 만들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공구함은 다시 닫혔다. 저녁 뉴스는 여전히 바쁘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세상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그 속에 그는 없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밤이 찾아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젊은 시절 첫 발령, 아내와의 결혼식,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이 짧은 필름처럼 스쳐갔다. 모두 아름다웠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내일은 뭘 하지? 대답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어도 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던 그는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어르신 스마트폰 특강 무료 참여.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전화와 문자 외에는 쓸 줄 몰랐다. 한번 가볼까? 발걸음을 때려다 머뭇거렸다. 나이 들어 뭘 배운단 말인가. 창피만 당하지 않을까. 고개를 돌려 돌아서려던 순간 그는 다시 멈춰섰다. 그래도 해볼까? 작은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었다. 도서관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춘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스마트폰 특강 신청하러 왔는데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강의실에는 12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춘호는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잠시 뒤 강사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밝은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할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 같은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수업이 시작됐다. 춘호는 설명을 따라 스마트폰을 켜고 사진을 찍어 보았다.
창밖 풍경이 작은 화면 속에 담겼다. 놀라웠다. 문자도 보냈다. 옆자리 어르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썼다. 곧 답장이 왔다. 반갑습니다. 사소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자 강사가 새로운 아이콘을 열어 보였다. 이건 유튜브라는 앱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영상을 직접 올리시죠. 화면 속에는 한 어르신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댓글란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빼곡히 달려 있었다. 춘호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그는 스마트폰을 켰다. 서툰 손가락으로 유튜브를 눌렀다. 검색창에 목공을 입력했다. 화면에 오래된 의자를 고치는 영상이 떴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베란다로 나가 공구함을 꺼냈다. 망치를 쥔 순간 익숙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거실에는 다리가 흔들리는 낡은 의자가 있었다. 몇 달째 방치해둔 물건이었다. 한번 해볼까? 나사를 풀고 다리를 분리하고 본드를 바르고 사포질을 했다. 손이 기억해낸 움직임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자는 다시 단단해졌다. 춘호는 완성된 의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저 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고쳐봤습니다.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과정은 익숙했다. 그는 3분짜리 영상을 찍고 강사가 알려준 대로 유튜브에 올렸다. 제목은 간단했다. 낡은 의자 고치기. 업로드가 끝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조회수 7. 그러나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덕분에 아버지 의자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데워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각. 잊고 있던 쓸모 있음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공구함을 다시 열었다. 오래된 탁자를 고치고 영상을 올렸다. 조금씩 말투도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3개의 영상이 채널에 올라갔다. 조회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댓글은 하나둘 늘었다. 따라해봤는데 잘 됐어요. 설명이 쉬워서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신기했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한 달 뒤 구독자는 50명. 영상은 10개가 넘었다. 나무 장식품, 고장난 전등, 문짝 경청. 모두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친구가 알려줬어요. 영상 봤다면서 진짜 아버지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랬구나. 멋있어요. 아버지, 저도 구독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춘호는 오래도록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새 영상을 준비했다.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은퇴 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춘호는 공구를 정리하며 오랜만에 깊은 미소를 지었다.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다. 춘호는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조회수는 1000 단위로 올라갔고 댓글은 하루에도 10개 이상 달렸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무료하던 일상이 사라졌다. 베란다는 작은 작업실로 변했다. 공구는 가지런히 놓였고 삼각대와 조명이 새로 자리를 잡았다. 영상 주제도 다양해졌다. 오래된 시계 수리, 서랍장 손잡이 교체, 나무 도마 만들기.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선생님, 싱크대 수정 고치는 법 알려주세요. 책상 삐걱거리는 거 어떻게 해요? 춘호는 부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다. 30분이면 댓글이 달렸다. 기다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는 서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답글을 남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춘호는 시장을 찾았다. 목재가게 앞을 지날 때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춘호 씨, 요즘 바쁘시죠? 아,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 손자가 춘호 씨 영상 보고 공구함 사달라더라고요. 춘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과일 가게를 지나던 길 아주머니가 불렀다. 춘호 씨 찬장 문짝이 떨어졌는데 영상 보고 따라해도 잘 안 되네요. 제가 한번 봐드리죠. 다음 날 아주머니 집에서 그는 30분 만에 찬장을 고쳐냈다. 와, 감사합니다. 얼마 드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죠. 춘호는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영상마다 조회수가 만 단위로 올라섰다. 댓글창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보였다. 대학 과제로 목공해야 하는데 큰 도움 됐어요. 아버지 생각납니다. 요즘 힐링 콘텐츠는 이거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대화 같았다.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1000명 축하드려요. 고맙다. 내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수익도 생기겠는데요?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다. 춘호는 웃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잃었던 자존감, 끊어진 줄 같던 사회적 연결.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공예품 가게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에휴, 요즘 장사 안 돼서 큰일이야.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주인공은 정 사장이었다. 춘호와 비슷한 나이에 오랫동안 목공예품을 팔아온 사람이었다. 춘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 사장은 고개를 들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 춘호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목소리는 차가웠다. 잠시 침묵하다가 정 사장이 말했다. 춘호 씨 유튜브 한다면서요? 네, 취미로 조금. 평생 이 일 해온 내가 장사도 안 되는데 아마추어가 온라인에서 다 빼앗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 사람들 다 영상 보고 직접 한다고 해요. 나이값 좀 하세요. 정 사장은 등을 돌렸다. 춘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게를 나왔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자꾸 맴도는 말. 나이값 좀 하세요. 다음 날 시장을 지날 때였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이 인터넷 한다며? 나이 먹고 뭐 하는 거래? 춘호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켰다. 새로운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전문가도 아닌데 흉내만 내네요. 이런 건 돈 내고 배워야지. 어르신 그냥 쉬세요. 악플이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댓글창은 괜찮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로 채워졌지만 춘호는 답하지 않았다. 공구함도 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봤다. 은퇴 직후처럼 다시 무기력한 시간이 흘렀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왜 영상 안 올리세요? 그냥.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침묵하다가 춘호가 낮게 말했다. 너무 나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할 짓이 아니었나 봐.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더라.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다. 아버지, 진심이 전해지면 그게 콘텐츠예요. 아버지 영상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데요. 헐. 춘호는 목이 메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통화가 끊긴 뒤 춘호는 댓글창을 다시 열었다.
악플 사이로 이런 말이 보였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가 늘었어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춘호는 베란다로 향했다. 공구함을 열고 망치를 들었다. 차갑지만 익숙한 무게였다. 손끝이 기억해내는 감각이 돌아왔다. 다시 해볼까? 작은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결심은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었다. 춘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일주일 만이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을 이었다.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런데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짧은 인사였다. 오늘은 나무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톱질, 사포질, 마감까지 천천히 이어지는 손놀림은 익숙하고 단단했다. 영상을 올리자 30분도 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기다렸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춘호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반가운 말들 사이로 거친 댓글도 섞여 있었다. 그냥 쉬지 왜 나와? 이런 걸로 관심 끌려는 거 아냐? 춘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고 화면을 닫았다.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장을 보던 그는 정 사장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들어갈까 망설이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춘호 씨, 정 사장이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잠깐 앉읍시다.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 사장이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지난번에 괜한 소리 했어요. 춘호 씨 잘못도 아닌데 괜히 심술을 부렸어.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어요. 정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질투였지. 나는 옛 방식을 고집하는데 춘호 씨는 새로운 길을 열었잖아. 손자가 그러더군. 할아버지도 유튜브 하면 좋겠다고. 그 말 듣고 생각했어. 나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춘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장님, 괜찮으시면 제 영상에 공방을 소개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재료와 공구를 구하는지 알려드리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정 사장은 놀란 눈으로 춘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건가? 네, 저도 사장님께 많이 배웠으니까요. 고맙네. 그럼 같이 해보자고. 두 사람은 악수했다. 식은 커피에서 은은한 향이 흘러나왔다. 다음 영상은 정 사장의 공방에서 찍었다. 진열된 공구들, 다양한 목재, 오래된 작업대. 여기가 제가 자주 찾는 공방입니다. 사장님은 40년 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정 사장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편안해졌다. 이 나무는 소나무예요. 결이 곱고 다루기 쉬워서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은 뜨거웠다. 사장님도 참 멋지시네요. 공방 주소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사장님 작품도 보고 싶어요. 며칠 뒤 정 사장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춘호 씨, 손님이 찾아왔네. 영상 보고 목재 사러 왔대. 그의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춘호는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를 나눈다는 기쁨이었다. 구독자는 3,000명을 넘었다. 동네에서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늘었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영상 보고 목공에 관심이 생겼어요.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4명의 아이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베란다에 둘러앉아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했어. 천천히 해보자.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완성된 연필꽂이를 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춘우는 교사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아버지, 웬일이냐? 아들은 가방에서 케이크를 꺼냈다. 구독자 5,000명 축하드려요. 거실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누며 아들이 말했다. 은퇴 후에 혼자 계셔서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들의 웃음이 번졌고 춘우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밤이 깊자 춘우는 베란다에 섰다. 별빛이 창밖에 가득했다. 스마트폰 알림을 열자 댓글이 쏟아져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는 공구함을 열었다. 톱, 망치, 사포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만지자 차갑던 도구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춘우는 창문을 닫고 내일을 떠올렸다. 오래된 액자 수리.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가슴속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봄바람이 베란다 창을 스쳤다. 춘우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바람 사이로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구독자가 보내온 선물이었다.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쪽지가 함께 붙어 있었다. 매일 물을 준 덕분일까 화분에서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올린 영상은 50개가 넘었고 그중 몇 개는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토요일 오전 춘우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있었다. 한 달에 2번 무료 목공 교실을 열기로 했다. 센터 측에서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배우면 좋겠어요. 교실엔 15명이 모였다. 60대 어르신 5명, 중년 4명, 초등학생 6명. 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책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38년 교사 생활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었다. 아이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2시간 뒤 모두 각자의 책받침을 완성했다. 서툴렀지만 정겨운 작품들이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기다릴게. 춘우의 발걸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벼웠다. 정 사장과는 한 달에 한 번 협업 영상을 찍었다. 정 사장이 재료를 소개하고 춘우가 만드는 방식이었다. 구독자들은 두 사람의 호흡을 좋아했다. 두 분 케미가 최고예요. 어르신들의 우정이 보기 좋네요. 영상 덕분에 정 사장의 가게에도 손님이 늘었다. 정 사장은 스마트폰 주문에 익숙해졌고 온라인 판매 준비까지 했다. 춘호 씨, 나도 변하고 있어. 보기 좋습니다. 사장님. 처음엔 두려웠어. 새로운 게 그런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그들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유튜브 측에서 메일이 왔다.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이제 영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첫 수익은 12만 원. 춘우는 그 돈으로 새 톱과 대패를 샀다. 영상 품질을 더 높이고 싶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되는 날 기념 영상을 준비했다. 특별한 작업은 아니었다. 그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담담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미소로 이어졌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용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과 세상과.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무언가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댓글마다 감사와 격려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들 가족이 깜짝 방문했다. 케이크를 들고 손주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영상 맨날 봐요.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웃음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지만 춘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베란다 화분의 새싹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68세, 그러나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다. 만들 것도 만날 사람도 많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스마트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저 5년 전 졸업생 민준이에요. 선생님 영상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춘호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기억해줘서 고맙다. 너도 잘 지내길.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을 기다리며 희망을 안고. 밤은 깊어갔지만 마음은 환했다. 새벽은 곧 다가올 터였다.